어때요? 이렇게 하니까 리스크가 하나도 없죠. 0%잖아요. 물론 내가 쓰는 시간과 노력,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내 사업인데. 그런데 재밌는 건 내 아이디어로 내 사업을 시작해서 잘 키우고 있는데, 그리고 돈도 내가 잘 벌고 있는데 내 돈이 한 푼도 안 들어간 거잖아요. 사업을 하는데 가장 큰 리스크는 뭘까요? 당연히 돈이죠. 모든 사업에는 돈이 들어가니까요. 뭐 스마트 스토어, 애드센스 이런 거 돈 안 들어가요,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런 사업들도 초기 자본금이 있으면 좀 더 수월하게 사업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사무실이나 매장도 얻어야 할 거고요. 인테리어나 집기도 필요할 겁니다. 뭐 같이 일할 직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다 돈이죠,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내 돈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돈이 다 떨어지고 좀 더 필요하게 되면 은행에도 가보고 주변 사람들한테 빌려도 보고 하면서 사업을 운영하는 거죠. 그러다 잘 안 되면 내 돈 다 잃고 주변 사람들한테 빚지고 은행에 빚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애초에 내 돈이 아니라 사업 자금을 누군가에게 받고 시작했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잘해보라고 준 거라면요. 뭐 리스크가 없겠죠. 물론 내가 쓴 시간이랑 노력한 건 있겠죠. 내 사업인데. 지금은 금전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것이 있어요. 말 그대로 예비 창업이에요. 아직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최대 1억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거의 몇 천만 원 선에서 끝난다고 보면 돼요. 평균 한 5천만 원 정도로 보면 됩니다. 1차로 서류 심사하고요. 그리고 2차로 직접 나가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돼요. 핵심은 너무 어렵지 않게 임팩트 있게 하는 거더라고요. 담당자가 진짜 많은 서류들을 볼 거잖아요. 말 그대로 매일매일 시기가 되면 수백 개 서류를 검토를 할 텐데, 어렵고 임팩트가 없으면 아예 쳐다도 안 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말이 쉽지 사실은 진짜 어렵죠. 쉽고 임팩트 있게 만든다는 게. 자, 두 번째로는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창업 초기예요. 이거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창업 3년 이내 기업이어야 하고요. 시제품 제작이나 지적 재산권 취득,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근데 1억을 풀로 다 받는 기업은 거의 못 봤어요. 이것도 사실 몇 천만 원 선에서 받을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내가 필요한 자금을 100% 다 지원해 주진 않아요. 회사 돈도 얼마큼 들어가야 지원을 해줍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사업을 하면서 번 돈으로 사업을 키우는 데 쓴다고 봐야겠죠. 사실 초기 창업 패키지에서 많이 보는 거는 매출이에요. 3년 정도가 된 기업이니까 매출이 있어야 하는 건 당연하죠. 특허나 인증 같은 경우도 많이 보더라고요. 세 번째로는 창업 도약 패키지입니다. 창업 3년에서 7년 사이에 기업이 대상이 돼요. 지원 대상을 보면 사업 모델이나 제품, 서비스 고도화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3억까지 지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꽤 크죠? 이걸로는 한 2억까지 받는 회사는 봤는데 3억을 풀로 받는 회사 아직 저는 못 봤습니다. 여기서는 고용 증가율을 많이 봐요. 사람을 많이 뽑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죠. 정확히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증가율이니까. 자, 네 번째로는 위에서 말한 세 가지 말고도 각종 지원금들이 있습니다. 방금 위에서 이야기한 세 가지, 예비 창업 패키지, 예창패, 초기 창업 패키지, 초창패, 창업도약 패키지, 창도패가 다 창업 지원금이고요. 그 창업 지원금 이외에 혁신 바우처, 수출 바우처, 데이터 바우처 등등 바우처가 있고요. 그리고 디딤돌과 같은 R&D가 있고요. 고용지원금도 있습니다. 뭐가 되게 많죠. 고용지원금 당연히 고용을 창출하거나 유지할 때 주는 그런 지원금들이죠. 이렇게만 다 받아도 돈 들어갈 일들이 없습니다. 위에서 말한 이 내용들이 전부 다 대출이 아니라 지원금이에요. 그냥 받아가는 돈이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원금을 다 받아가지고 사업을 7년까지 유지를 했는데 뭐 그 전이 될 수 있고요. 그래도 돈이 더 필요한 순간이 옵니다. 코로나 같은 세계적인 재난이 닥칠 수도 있고요. 사업이 잘 돼서 갑자기 생산 자금이 많이 필요하게 될 수도 있어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정책 자금입니다. 위에서 나온 지원금들은 대략 정해진 순서가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좀 계획이 필요해요. 대표적인 직접 자금인 소진공, 중진공, 그리고 또 대표적인 간접 자금인 재단, 신보, 기보 이런 것들이 있죠. 언제 얼마가 필요한지, 그리고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선 어떤 기간부터 접근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은 좀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책 자금 관련해서 앞에서 올린 내용들도 있고요. 또 앞으로도 굉장히 또 많이 다룰 내용이니까 오늘 내용에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예창패나 초창패, 창도패 같은 것들이 자금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쉬울 수가 없죠. 돈을 주는 곳에서는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예요. 너 사업 잘해봐라 그러고 그냥 주는 거라고요. 당연히 엄격하게 보겠죠. 그리고 또 세금으로 주는 거니까 당연히 또 그래야 하고요. 엄격하게 봐야 하고요.
창업 패키지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 유튜브나 블로그, 카페 같은 곳에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비용이 좀 들더라도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제대로 배우는 걸 권해드릴게요.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을 정말 많이 써야 되더라고요. 1차로 서류 접수하고 2차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는데 알아야 할 것이 진짜 많아요. 내용 듣다 보면 이 내용 모르면 진짜 절대 못 받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엇보다 좋은 건 한 번 배워놓으면 계속 써먹을 수 있잖아요. 방법만 알아놓으면 받을 수 있는 게 진짜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이 아이템 안 되면 다른 아이템으로 다시 도전해 볼 수도 있고요, 또 도전해 볼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배웠던 곳이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합격률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그런지 내용이 진짜 만족스러웠고요. 지금은 제가 법인을 2개나 운영하고 있고, 아이템이 맞지 않아서 위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그런 지원금 같은 자금을 제가 지금은 써먹을 수 없지만 나중에 분명히 써먹을 일이 있겠다, 무조건 도움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내 돈 없이 창업하고 또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부터는 사례를 몇 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사례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